지금부터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제13차 정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역대 정권의 최대 난제입니다. 그간 여야가 다방면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학계 및 전문가를 모시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의 대표이신 김무성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갖다 하고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인데 우리는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 뭐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문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신정입니다. 퓨처 라이프 포럼은 노후복지연구단체인데 각종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이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인 만큼 연금 파동이 생긴 지금 우리 퓨처 라이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86년도 국민연금을 설계하신 존경하는 서상목 전 보사부 장관께서 토론을 주재하시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께 약속드린 지난 6일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일의 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입니다. 이 공무원연금법 개혁 안의 내용을 가지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이슈 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래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83년도인가 시작해서 85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86년도부터 이 개혁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5년에 걸쳐서 작업한 개혁안이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거론된 것은 한 1년 됐습니다마는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이 되고 국회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불과 4개월 만에 이것을 합의 본 겁니다. 그것도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 개혁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렇게 매도를 받고 있는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도 공무원 출신들 계시고 장관 출신도 계십니다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어오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삭감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뺏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없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2007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건국 이후 최초로 공직사회 노사관계를 정립한 단체 교섭을 타결지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금 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바가 있고 또 공무원 연금 제도는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크게 하향 조정하는데 대타협 기구에 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대표를 포함시켰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시한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약속 시행 그런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꼭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 안에 끝내달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국회에 합의된 시간은 특위는 5월 2일로 정해졌는데 문제는 야당도 이걸 해야 된다. 날짜를 지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5월 2일 날 연금개혁 특위 마감 시한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은 5월 2일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의 마감 시한을 여야 간 합의해서 연장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5월 2일 날 12시까지 이게 타결되지 않으면은 다시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새로운 연금개혁 특위를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까지 끝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국회 선진화법이 이번에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악조건 속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이 합의된 것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미흡하다, 졸속이다,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을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제가 종편을 보니까 모 유력지의 정치부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이거 합의하는 것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참 무책임한 그런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형편없는 졸속개혁안 만들어 놓고 합의 봤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5월 2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 이렇게 7명이 합의에 서명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은 5월 6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야당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공적 연금 개혁 특위와 사회적
타협 기구의 구성을 통과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은 5월 6일 날 국회에서 구성되는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여기서 논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2,30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또 연금을 부담하는 기업주, 이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소득 대체율 50%로 확정된 것처럼 온 언론에서 이것을 매도하는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정치권에서도 마치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갖다가 합의해 준 것처럼 전제하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긴급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러분 오늘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과연 잘못됐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물론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홍보 이것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5월 6일 날 이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걸 홍보를 시작했다면은, 말하자면 공무원연금법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했다면은 또 야당과 공무원 단체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조차 깨질 게 뻔했기 때문에 5월 6일 날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러한 세미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세미나가 좀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김용화 교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용화 교수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화입니다. 이번에 그 국민 대타협 기구에 그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했고, 또 실무기구에서 그 간사로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참담하고 또 미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이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재정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부담을 드렸다 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여기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공무원 당사자가 있는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이 깎았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게 만듭니까?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 그 정확한 내용을 오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뭐 크게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배경과 경과, 주요 내용, 개혁 효과 분석, 쟁점 중심입니다만은 그 중간에 주요 내용은 이미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목표와 그 다음에 개혁 효과 분석과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재정이 나빠서 했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국고보조금 증가하는 내용,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금개혁의 바로 제1제약 조건으로서 2012년, 2014년 말 현재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524조 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위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금 충당 부채의 증가 속도는
2013년 말에 금액에서 2014년에 524조 원까지 가는데 1년 만에 단 1년 만에 40조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충당 부채 40조 원 증가를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보시다시피 지금 총 수입과 총 지출, 밑에 진한 부분이 총 수입이고 총 지출의 추이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연금 충당 부채를 증가 속도를 낮추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고보증금이라든지 연금 총재정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총재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최대 40%까지 지금 증가될 것으로, 그리고 뒤에 이제 다소 안정이 됩니다만은 최대 40% 되는 이 굴곡진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역 기구와 실무기구, 그리고 여야 간사 및 4+4 회담 등을 통해서 연금개혁안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연금개혁의 정체적인 제1차 목적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정 문제를 발생시키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균형 체계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연장에 따라서 연금 지출이 극한 증가가 생기는 이 시기를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의 증가를 정지 혹은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연금 형평성은 이번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국민의 의문에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의 합의, 국민연금과 민간퇴직금 합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거의 일치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부분 30년 가입기금 50% 수준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여 및 부담률 인상이라든지 퇴직연금 지급률 단계적 인하, 유족연금 급여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최초로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연금액을 동결하는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소득재분배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상한도 낮추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상한액이 낮추어졌습니다. 연금 지급 정지도 강화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과감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 받겠다, 100% 안 받는 방향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가서 만들어진 이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국민연금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개혁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정 부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해서 향후 2085년까지 333조 원의 절감이 있습니다. 이 절감 효과의 변화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절감의 효과는 새누리당이 당초에 지금 그 김무성 대표님께서 중심으로 전원 발의한 새누리당 안보다 24조 원이 더 절감되는 겁니다. 구조개혁 방안보다도 더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무려 46%,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40% 이상이 절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금 재정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은 2009년 개혁에 비해서 도대체 한 게 더 있는 뭐가 있느냐 하는 지적인데 바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혁 후 10년과 개혁 후 30년을 비교해 보면 총 재정 부담 측면에서 개혁 후 10년간의 2.84배, 개혁 후 3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4.5배 정도의 개혁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편익, 비용 편익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연금 개혁하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우 상박을 명확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정도의 연금액 그 소득 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5급 임용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산정한 것보다도 무려 월 28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 좀 더 내용을 좀 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상당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편은 현재 국민연금 일반 국민들의 노소득 보장 현황입니다. 1층 부분에 국민연금이 있고 2층 부분에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부분에 개인연금 개인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 개인저축 제도는 임의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합의안에서는 국민연금과 상응하는 내용의 공적연금 부분의 내용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 퇴직금 부분이 퇴직수당으로 이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퇴직금 제도의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내에 퇴직금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급률로 이야기하면 0.4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번에 연금 개혁으로 민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면 4.5%밖에 부담하지 않지만 공무원들은 9%를 부담하게 됩니다. 4.5%를 부담 더 하게 되는데 이 4.5%를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원리금으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바로 연금 지급률로 한 사람이 0.28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이라는 연금 지급률로 낮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개혁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구조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층 보장 체계를 하면은 국민연금은 1층은 국가가 보장하고 2층은 기업이, 3층은 개인이 각각의 제도로서 보장됩니다. 이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이 세 개의 역할을 갖다가 세 개의 보장 개념을 일체형으로 통합한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이제 경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일반 국민과 형평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실현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20년간에 있어서 연금 지급률을 너무 천천히 낮추어가지고 개혁 효과가 없지 않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실제로 국민연금도 40%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6.5%입니다.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비용도 당연히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이 표시한 것이 이 점선 부분이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해서 지급률 사항을 보면은 2020년이 되면은 점선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이 되면은 국민연금과 연금 지급률이 동일한 상태로 전환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하더라도 그동안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64세가 되어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또 국민연금과 일치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연금 개혁을 했는데 왜 국고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이 국고보증금 없애는 게 원래 연금 개혁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6년 정도 지나면 국고보증금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지적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연금개혁의 효과에 대한 해명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요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금개혁하려면 국공통합을 해야지. 국공통합 사실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국공통합한 적이 있어서 국공 합작한 그 이야기에서 저는 이 국공통합이 뭔가 잠깐 생각했던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을 통합하는 걸 국공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공통합주의자입니다. 국공통합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공통합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일단 합해버리는 겁니다. 이 무조건 합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500조 원이 있고 향후에 2,500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립금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통합을 하면 국민연금이 더 손해입니다. 일반 국민이 반대하겠죠. 그러면 이외에 국공통합 방법은 없느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부터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존의 과거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에서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4.5% 내드려야 되죠. 사용자로서. 그리고 민간퇴직금 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에 현재까지 있었던 2015년까지 있었던 추측건데 56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560조 원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청산은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공무원들 보고 청산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560조 원은 정부가 청산을 해야 되죠. 그 정부가 청산을 하자 보면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560조 원은 청산하고 일반 현재의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은 다 국민연금에 넣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신규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퇴직금 제도를 보험료를 내드려야 되고 여기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청산을 위한 그러니까 현재 수급자한테 연금액 지급하고 과거에 이제까지 가입자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 연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2배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것보다도 2배를 부담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0년만 있으면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담이 있습니다. 왜? 지난 55년 동안에 사했던 연금 부채를 왜 현 정부가 현재의 국민이 책임져야 되느냐? 현재의 국민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드리면서 또 과거에 내가 책임지지 않았던 연금 부채도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부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공통합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섞어서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13조 내년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연금급여 지출이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조는 사실은 전액이 다 연금 부채죠. 왜냐하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13조 원 중에 13조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낸 것으로 11조 원을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이 그래도 부족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2배, 3배 막 증가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로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연금 부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고보증금 형태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금 개혁 내용의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국고보존이 이 위에 있는 파란선 부분이 현재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로 낮추어졌습니다. 무려 2035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무려 13, 4%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인하시켜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고보전금 부분을.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일정하게 13% 정도의 내지 14%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인인가? 바로 요 부분만큼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 부분은 국가가 민간기업도 기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5%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국민연금하고 일치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이 수지균형보험료가 16%입니다. 지금 9%밖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7%만큼은 향후에 국민연금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만큼은 그 부담을 국민들이 올릴 때 공무원도 같이 올리면 됩니다. 그 부분이 딱 옮기면 완전히 국고보전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내려가는 선이 바로 이 연금 충당 부채를 갖다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2070년 정도 넘어가야 완전히 감소되는데 이 돈에 쓰다 보니까 이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 위에 있는 두 선, 증가되는 두 선은 만약에 국고의 연금 충당 부채가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수익과 지출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수입이 더 많죠. 지출이 더 작습니다.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120년까지 존재가 가능합니다. 현재 연금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하나도 조정 안 한다 하더라도 2120년까지 갈 수 있는 수급 부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속이고 어떻게 가벼운 개혁입니까? 이 이상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미국이 바로 그런 식으로 개혁한 겁니다. 이 청산을 완전히 청산하는 방법으로. 이 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면 정부가 고용자인 정부가 22.1% 과거 청산을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철저히 청산시키는 미국 사례죠. 연금 수급자 부담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5년간 연금 동결을 하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1년에 연금 물가 상승률 3%만큼을 안 올려주는 거니까 5년을 안 해주면은 15%를 연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일부 전문가는 아예 공무원 연금 한 30%, 40% 삭감해버리지. 굉장히 시원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가 과거의 연금보험료의 납입에 의해서 생겼던 권리를 어떻게 없앱니까? 연금 절대액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억제를 통해서 사실상 삭감하는 이 방법은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고 이 효과가 사실은 5년만 있으면 지출을 15% 삭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향후 70년간 그냥 바로 1.9에서 1.7로 내리고 보험료도 바로 9%로 올린 것하고 딱 12조 원 차이 납니다. 70년간의 333조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 12조 원 쓰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걸 연금개혁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연금 재정 추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숫자죠. 그다음에 기업 납부기간 상한 부분도 그렇고 이건 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연금 수급 요금 완화한 거 20년 가입해야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왜 10년 받을 수 있도록 완화시키느냐. 이거는 재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2009년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무원 연금에 1년만 가입해도 국민연금에 19년 가입하면 공무원연금 1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은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통과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지금 공무원 임용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연령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나이가 일정 예를 들면 국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세 이하여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연령차별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45세나 50대에서도 국어 공무원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60세까지 일하면은 5년, 15년, 10년밖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도 못하고 공무원 연금에만 15년 가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금의 사각지도로 남게 됩니다.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 연금 돈은 거의 안 들지만 그러한 사각지대 해결 위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적연금에 뭐 풀어줄 거 다 풀어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적연금 제도의 흐름 변화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재무배 요소 도입돼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소득재무를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최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찬성이 22%고 찬성이 31%고 반대가 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 안에는 42% 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도 같이 찍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표에서 나타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묻는 문제 질문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28%인데 미흡하다는 37%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과도하다는 것도 12%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개혁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니까 적정 수준의 플러스를 해야 될 거죠. 그리고 아예 개혁 자체를 반영하는 사람이 1%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은 41%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28%, 과도 12, 합해서 41%니까 미흡보다 더 많은 거죠. 똑같은 이 조사도 사실은 원래 했으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먼저 묻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금개혁은 어떻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개정안이고 이것이 공무원에게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하지만 국가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이 희생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서상목입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장 뜨거운 정책 과제인데 이에 관한 토론회 사회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복지 정책 문제를 다룬 나름대로 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사실 재정 건전성이고 또 복지 재정 건정의 핵심은 공적 연금입니다. 이 공적 연금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많은 선진국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당면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어려운 복지 정책 현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 고령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은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많은 노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령화 또 저출산 상황에서는 공적연금은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개혁안을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까 주제 발표를 하신 김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뺏어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자기 이제 보험을 들을 때 또 공무원으로 이제 이렇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약속한 것을 다시 뺏어오는 거고 보험료를 또 더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 연금액을 깎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에서 이 과정이 굉장히 사회적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요 상태도 나고요. 정권이 무너지고 또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 개혁안을 내놓으신 오늘 이제 김용하 교수, 전 용기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거 인기 없는 거 이런 데 안 나서려고 그러거든요. 그 용감히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전부터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용기가 있구나,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 교수 용기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여야 합의 못할 거로 봤습니다. 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 노조가 반대하는 건 뻔하고, 또 공무원 노조가 보통 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못할 건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참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합의를 이끌어내신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포함을 해서 여기 여야 현역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똑같은 거다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이다. 두 가지 성격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다가 좀 갑자기 국민연금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연금이다. 아까 대표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공무원연금에 이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 퓨처 라이프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별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토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하다가 이렇게 곁가지로 토론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5분 있는데요, 세 분 토론자입니다. 한 7분 정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조원진 의원께서 좀 먼저 가셔야 된다는 일정이 있다고 그러셔서 우선 조원진 의원께 첫 번째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금 특위의 간사로서 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이제는 좀 밝혀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들어갈 때 우리 새누리당은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재정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재정 절감과 보존금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의 축이었고요. 두 번째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도출해 갈 거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지속성입니다. 2009년 개혁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개혁을 했는데 최소 30년 동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근본 틀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재정 절감의 문제는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용하 교수님께서 333조, 그다음에 보존금은 약 한 497조 정도의 보존금 절감이 있다. 단지 하나 지금 여러 언론에서 단기적인 절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비교를 새누리당 안 하고 비교를 하는데, 새누리당은 퇴직금, 새누리당 안은 퇴직금을 전체 연금에다가 다 삽입을 했습니다. 100% 퇴직금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39%라는 퇴직금을 전체 연금에다가 삭감을 하면 훨씬 더 그 비율은 높아집니다. 재정의 절감 비율은. 그걸 삭감하지 않고 39%를 일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지금 돼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이 더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언론에서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존금 부분은 어차피 지금 충당부채가 524조에 기존 충당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털려면 정부가 다 뜯지 뭐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하루에 100억, 5년 후에 200억, 10년 후에 300억, 이 구조로 이제 계속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2045년까지 600억까지 갑니다. 지금의 제도로 가면은 하루에 600억에 이제 그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600억 이후에 평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600억이 가는 그런 구조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2009년 개혁의 핵심이 2045년 이후는 같다. 그런데 같은데 어떤 구조냐? 매일 600억을 내는 그 상황으로 그냥 평균으로 간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524조라는 중앙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하루에 100억 구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폭을 어떻게 줄여갈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억 가는 구조를 59억으로 하루에 100억 가는 구조를 59억으로 조정한 겁니다. 59억으로. 그리고 200억 가는 구조를 훨씬 더 폭을 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을 줄여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맞춰가는데 어떠한 제도를 그렇게 어떻게 공무원한테 몇 프로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얼마 해야 되고 또 소득 재분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이 11가지의 요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건들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국민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연금은 수익비 돈을 넣은 데 대해서 받아가는 돈이 2.05배고 현재 국민연금은 1.5배인데 너무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1.5배보다 더 낮은 1.48배로 낮춰버렸습니다. 수익비를 낮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수익비 낮은 만큼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같이 간다는 게 그게 김용하 교수님은 2030년이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개혁은 직급별 차별이 없었습니다. 돈 적게 받는 사람도 비율로는 몇 프로 똑같이 내고 뭐 5급 공무원도 똑같이 내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부터 보면은 9급 공무원은 내년 임용 후에 30년 후에 연금 지급액은 현행의 137만에서 134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은 얼마가 줄어가느냐? 연금액에 17만 원이 줍니다. 16만 원에서 17만 원. 그러면 5급 임용 공무원은 28만 원이 주는 이게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137만 원 받는 사람이 3만 원이 줄듯이 나머지 7급 9급 공무원들은 훨씬 더 금액이 줄어서 연금을 받는다.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기억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소득 재분배 역할을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국민연금 부분이 나와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월 27일 날 공무원 연금 단체 세 단체는 교총과 전공노, 공노총 이 세 개 단체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안을 가져왔어요. 그 합의안에는 50% 20% 얘기가 없습니다. 명목소득률 50%에 재정절감분 20%를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명목소득률을 인상하고 이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기구에서 콜을 해서 가서 자, 이 안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받은 겁니다. 그걸 안을.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합의가 끝난 거예요.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는 이 지금 50% 20% 합의안 전에 벌써 실무기구 안에서는 공무원 세 단체가 요구했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안들은 합의가 끝난 겁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야당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현금과 부도수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양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거는 받지 못했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야당이 50%, 20%, 25%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야당이 왜 50%, 25%를 들고 나왔느냐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단체 외에 외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짙고요. 그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의 향후 있을 여러 가지 4대 개혁의 추동력을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외부 세력에서. 그것이 야당을 굉장히 압박을 넣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야당한테 50% 20%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지금 야당은 1.01%를 올리면 보험료를 올리면 50% 할 수 있다. 또 정부에서는 16%를 가야 된다. 전문가들은 명목소득률 1% 올리려면 0.4% 보험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4% 정도 올리면은 지금 9%에서 한 13% 정도 될 거다. 이러한 숫자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의 의미는 이제 야당이 주장했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구에서 정말 과연 얼마를 해야지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을 면할 수 있고 또 어떠한 타입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연금의 적정성 또 지속성을 가져갈 거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5월 국회 내 이제 28일 날 본회의를 다시 한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금 여야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저도 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저희들이 정말 많은 56번 회의를 했습니다. 일반 회의를 따지면 한 100번을 한 겁니다. 회의를. 그래서 겨우 이제 맞춰놨거든요. 맞춰놨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지속성, 형평성, 재정 절감 이 세 가지를 거의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평가를 받아봐야 아파하는 사람이 더 아파하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보다는 향후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협상안 마련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신 조현진 의원께서 이 안이 쉬운 6번째 회의 결과 나온 것이고 이 안은 원래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 거기 추가해서 전혀 없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여기 삽입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여기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숙 여기 먼저 하시겠어요? 예,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간사도 언급을 했고 또 저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차나 내용 면에 있어서 참으로 잘된 개혁인데 국민연금이 섞이는 바람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참으로 좀 억울하고 아까 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하도 억울하시니까 토론에 버금갈 정도의 축사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자화자찬의 느낌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됐다는 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만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기득권 내지는 법으로 보장됐던 권리 자체가 미래의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절차 측면하고 내용 측면으로 분류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3번이 모두 정부 발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2007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사협약을 맺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풀 방법이 없고 자기들로서는 해결을 못하겠다는 거죠. 또 시간이 하세월 걸린다. 그런데 어느 나라 치고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한 예가 없었습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개혁할 수치보다 더 강한 안을 가지고 오면 사실 협상 과정에서 조금 감안을 해주고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용감하다고 할까,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발의를 하고 전 당원이 이제 하는 이런 좀 파격적인 절차를 취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한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 끼워 넣을 때 벌써 알아봤다, 이해관계자를 끼워서 무슨 계획이 되느냐, 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사협약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서는 공무원 단체의 참여가 없든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없이는 논의의 틀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국회에 가지고 와서 당이 발의를 하되 투 트랙으로 간다. 하나는 공무원 단체의 참여가 없든지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참여시킨다. 그런데 공무원 단체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또 방해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한다. 그래서 특위를 두고 논의를 지켜보되 논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특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투 트랙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투 트랙 설계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조나 야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또 펼쳐 놓으면 하세월이니까 지금 5월이 원래 여야 원내대표단의 교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되면 임시국회 잠깐 하고는 7, 8월이 국회가 쉬는 때이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에 들어가고 내년이 선거니까 5월을 넘기면 협상해 오던 여야 원내대표단도 교체가 되고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5월로 설정을 했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성공하는 데는 이런 절차적 설계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야당도 5월이었습니다. 야당 지금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넘기면 새로 들어온 팀들은 이것 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논의하다가 정기국회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타이밍의 설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2009년 개혁도 2년 6개월이나 걸렸고, 외국도 이렇게 법안 발의로부터 보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다음에 개혁하면서 관련 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내용 이렇게 좋게 하냐는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이냐, 공무원 단체 참여 없이는 안 된다,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래서 틈만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연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얼중에 을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하나도 되지 않는데 저희들은 이 국면을 이제 국민 여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이 시한폭탄이고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은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참패할 거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이걸로 계속 말하자면 케어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어서 휴일이고 5월 2일이 공무원연금 특위의 마지막 날이어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본회의 날짜가 5월 6일로 잡혔습니다. 4일밖에 여유가 없는데 지금 법사위원회의 숙려기간을 5일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돼서 통과하기로 했는데도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 하루가 모자란다고 이걸 비토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간에는 하루가 모자라는 걸 미리 알고 이것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 하루 모자란다고 이 일을 안 달기로 했던 사안을 다시 달 정도로 아까 50몇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랬는데 단계마다 그런 고비가 있었다는 절차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개혁이 그런대로 국민들이 요구하던 수준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 깎인 걸 알게 되고 반발이 있으면 본회의 통과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 야당의 강경파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용은 통과되면 자세히 알리는 게 좋다 싶어서 있는 사이에 이제 여론으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우선 퇴직자들 권리는 원래 소급해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올려주는 것을 이제 막았는데요. 평균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하면 5년에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3% 올라간 데다가 계속 3%씩 올리니까 누적 수치로 따지면 얼마쯤 나옵니까? 15가 아니고 16% 정도죠. 그리고 이게 5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줄어든 것이 평생 수급 기간 동안 계속 줄어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5년 이후에 3%씩 올리는 것도 15% 줄어든 85%를 기준으로 3%씩 올리니까 5년 이후에도 3%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15%에 3%가 깎인 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 한 20% 정도까지 평생 깎이는데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기존 수급자를 20% 깎은 개혁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손댄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렸으니까 2%씩 더 내야 되는 거죠. 7%에 2%면 얼마입니까? 이게 내는 게 30% 가까이 더 내는 겁니다. 내고 받는 것은 1.9에서 1.7로 낮아지니까 다시 10% 정도 깎이는 거죠. 30% 더 내고 10% 깎이는 계획이 작은 계획입니까? 이게 아래 위로 따지면 40%인데 그 다음에 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간 늦추었는데요. 평균적인 공무원이 평생 받는 공무원 연금이 대략 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금을 200만 원 받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5억 중에서 1억 2천이 깎이면 얼마입니까? 25% 가까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전체 나중에 받는 것도 25% 정도 깎이고 내는 돈도 30% 더 내는 개혁이 이게 미미한 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또 타협이 되지 않았으면 공무원들이 파업하고 수배되고 사회적 갈등 요소를 일으키는 것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내하면서 끌고 왔던 것이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조원진 간사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분야를 오래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공무원 연금을 전공한 학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 개혁의 강도가 어떤 거냐?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가게 해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충당 부채가 500조 정도 쌓였으니까 이미 받아갈 사람 많이 받아갔고 빚 자체가 있는데 내는 돈 받는 돈 똑같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개혁 아니고 이것이 5월 2일 6일에 통과 못된 것이 참으로 좀 애석하고 통탄스러울 따름인데 2009년 개혁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법안이 통과되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새로 만들고 시행착오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번에 빨리 5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년이 늦어지면 매일 20억씩 내년에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좀 호소를 해서라도 야당의 성복을 받아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그동안의 절차 또 내용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1년 반 하는 기간 빼고는 주로 정책조정실장, 정책의장에서 정부와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했는데 당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거는 의원 입법을 하고 인기 없는 것은 정부 입법을 한다. 근데 이걸 딱 발표되는데 정부가 안을 안 내놓고 당이 안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는 불문율 위반인데 그래서 제가 김영하 교수 만난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009년 이 합의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부가 안을 내려면은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는 뭐 그건 이해가 가지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현숙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저는 아마 여기 김용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작년 3월 말인 것 같습니다. 당 특위가 만들어지고
특위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문가와 이제 시작을 한 걸로 본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저한테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3개월 정도를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요. 그 보건복지부가 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안행이 일을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복지부 일은 잘 안 챙겨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13개월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그 제대로 된 개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께서 내고 계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이미 이 개혁이 굉장히 늦어져서 이게 아마 DJ 정부 때쯤 개혁을 좀 잘했으면 저희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근데 지난 정부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니까 노무현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은 했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어떤 그 조직적인 그 반대가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런 개혁이기 때문에 미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거의 폭탄처럼 계속 오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풀자라는 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고생의 정도는 사실 뭐 저희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전원 그 김무성 대표의 그 대표 발의에 따라서 발의한 다음에 뭐 지역 사무실에 공무원 단체가 찾아와서 항의를 받고 뭐 그 저는 집 앞에 공무원 단체가 와서 저희 집 앞에서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매달렸던 것은 적어도 이 개혁이 이전의 개혁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다른 성격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개혁하려고 애썼고 공무원 단체랑 저도 수십 번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실 그들의 어떤 뭐 불만이 있긴 하지만 동의를 이뤄내서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굉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무원 단체의 합의 없이 할 수 있는 구조였었다면 이거보다 더 어떻게 했을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랑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파국을 가지 않고 타협안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해가는 나라다라는 느낌을 저도 그 안에서 받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언론에도 가장 이 근본적인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언론과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혁안이 모수개혁이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처음에 가져왔던 개혁이 어떤 건지는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굉장히 명료한 개혁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재직자들은 이미 있는 수급권은 사실은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기여율은 10%까지 가고 내는 돈은 7%에서 10%까지 매년 1%포인트씩 3년 동안 올린다. 지급률은 1.25%로 지금 1.9%죠. 깎는다. 근데 10과 1.25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수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바뀐 제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낸 돈에 대해서만 그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대신 1.25를 만들고 나서 퇴직수당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이거를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로 4.5%를 내고 지급률 1로 간다고 했을 때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퇴직수당은 현실화해야 된다. 아까 우리 서상목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연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이 민간에 비해서 39%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공무원 연금에 얹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예 분리를 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은 현실화해서 100%로 가고 그거를 지금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받거든요. 퇴직하실 때. 그런데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걸 연금화해서 20년 분할해서 가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안이 이제 구조개혁이란 말을 많이 사실 저희가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붙이기 나름인데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신규 공무원은 이제 분리해서 아예 국민연금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대신 부족했던 퇴직금은 현실화해서 주고 그걸 20년의 연금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으로 했었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관대했다 솔직히 앞으로의 제도화에서는 수지균형으로 가겠다라는 게
분리하는 거였죠. 신구 분리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자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을 완전히 분리해서 계정은 하나로 가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였고요. 새로 만든 개혁안을 보시면 아까 사실 김영하 교수님의 발제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그 국민연금 부분이 들어왔어요. 국민연금 상당분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9%로 가고 1.7로 가기로 했잖아요. 주는 돈은. 그럼 4.5하고 4.5로 나눠지고 받는 돈은 1%랑 0.7로 나눠집니다. 그럼 4.5와 1은 국민연금 부분이 되는 거고 거기는 또 A값, B값이라고 얘기하는 좀 복잡한 산식이지만 소득재분배를 넣었어요.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소득재분배를 넣어서 물론 국민연금하고 소득상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 형태를 이미 밑에 갖췄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뭔가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0.7 중에 0.4 정도는 사실은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원래 줘야 되는데 정부가 못 줬던 부분이고 그럼 남는 게 0.3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원래 퇴직금은 정부가 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4.5, 4.5 내는 거 중에 정부가 내준 4.5는 0.4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신이 내는 4.5에 대해서 0.3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낸 4.5에 대한 0.3이 사실 0.28이긴 한데요. 그게 수지균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층에 하나 더 있는 거는 낸 돈만큼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연금과의 어떤 형평성은 저는 사실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가 많냐면 새누리당 안에 비해서는 새누리당 안은 뭐냐면 그 재직자를 10의 1.25로 만드는 거는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가혹한 걸 했던 거예요. 더 가혹하게 아예 그 국민연금이 수지균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조금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개혁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 안이 그 재직자한테 상당히 가혹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얼마 안 된 공무원들 3년, 4년 정도 재직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려고 했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들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은 이번 개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계신 김용하 교수가 이제 말씀하셨던 수지균형안이 있었어요. 10의 1.65가 이제 굉장히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숫자입니다. 10의 1.65. 그것에 비해서 9와 1.7은 당연히 약하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10의 1.6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보다 더 가혹한 공무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도 그 내는 돈 외에는 받아가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한 구조는 이미 끝났다. 이것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 더 관대하다는 얘기는 이제 더 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그래서 국민연금 층을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 더 남긴 부분은 아까 강제저축이란 말을 김영하 교수는 쓰셨는데 자기가 낸 돈만큼 나중에 더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석하시면 저는 저희가 목표를 했을 때 재정을 많이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는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부분이 마치 손상된 것처럼 모수개혁으로 된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구조개혁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미했고 1층에 미국처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미국처럼 다층 체계에서 1층에 다 같이 국민연금으로 가는 뭐 계정을 저희가 통합한 건 아니지만 그로 가는 단초.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가는 구조개혁의 징검다리를 만드는 개혁이어서 이전의 개혁하고의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딱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는데 이 개혁이 약하다, 속도에서 약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실무기구에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실무기구에서 마지막 논의가 될 때 제가 가서 사실은 조원진 의원님하고 거의 막 그 노조들도 있고 그런 데서 막 거의 격돌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1.9에서 1.7 가는 거 20년에 간다 해서 제가 뛰어갔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고 이 가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은 공무원 단체가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공무원 단체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냐면 돈을 내는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받는 돈을 깎는 그 스피드, 속도에 대해서 엄청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사실 연금개혁이 1.7까지 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단체가 이 지급률을 깎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덜 깎으려는
건가 이제 그분들의 목표였었는데 이걸 저희가 1.7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부분에서 그거를 그 관철하는 과정에서 20년이라는 그 속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가 끝까지 쥐고 있었던 협상 카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20년 동안은 개혁을 못하는 게 아니냐. 제가 혁신처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5년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재정 재계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률 인하 경과 규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정 절감의 필요가 있다면 사실은 제도 보완은 가능하다라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재정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12조밖에 되지 않고 다만 재직자의 어떤 이권이 신규 공무원에 비해서 더 보호된 게 아니냐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 공무원 단체한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